네, 잘 쉬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들어오십시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페이지, 아까 하단의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아래에서 네 번째,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가로수 기질이 들어갑니다. 습성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타고난 기질과 습성을 음양오행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주를 배우는 사람이나 사주를 감명해주는 상담자는 사주를 통해 자신이나 내담자의 타고난 기질과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주 명리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 상담을 할 때 단순하게 이 집이 올해 이 집 운이 나쁘다, 이 사람은 운이 나쁘다, 뭐 이 병이 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은 상담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관계없는데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되게 보면 신살론으로서 접근하는 그런 장담법에서는 매우 힘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신살론 이런 말씀 알지만 대개 전부 다 나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사주 명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듣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맞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배워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보면 감경이라는 경에 일체 유심조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문제다. 이런 내용이죠. 일반 중생들은 태어난 습관이나 습성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하고 해 나갈 때 잘 못 사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개는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활 태도, 패턴. 네. 그래서 그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그 근거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구호가 사주라는 거죠. 사주 분석을 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사주심리학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잠깐 우리가 그걸 변해서 페이지 음, 조금 보면 페이지 17페이지를 한번 보 17페이지. 그러면 화면 공유는 안 하고 바로 책을 보십시오. 책에 17페이지 보시면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보면은 맨 17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정묘, 병호, 정사을사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일주의 화가 매우 강한 여자분 한 분 사주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옆에 보면 엄마도 가보, 아버지가 가보, 기사, 병자, 계사 또 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밑에 엄마 보니까 또 정유, 병호, 병자, 을미 또 화가 엄청나게 많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집안이 자 부부를 볼 때 부부가 둘 다 병자에 둘 다 화가 많아요. 이렇게 만나면 어떤 의견이 맞을 때에는
서로가 참 좋은 그 팀워크를 가지는데 만약에 의견이 좀 틀어지면 죽기사기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니타 냈다 하다가 옆에 있는 딸이 나중에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우 강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딸인데 직장 생활을 할 때 엄청난 또 부딪힘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회사를 못 갈 정도로 매우 힘들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다시 선임하게 상담하는데 이분 상담에 했을 때 결론을 어떻게 내줬냐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의 각각의 성격을 잘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못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국적으로 당신들은 불행해진다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 줬나? 이런 사람은 당신 엄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빠는 이런 생각. 딸은 직접 상담 안 했어요. 부부가 와서 상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장 딸과 그 사람 성격을 자세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먼저 이 딸을 갖다가 병을 고치려는 길은 뭐냐? 두 사람이 부부가 뭘 해야 돼요? 잘 지내라. 딸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 아주 잘 지내라. 나중에는 쇼라도 해라. 쇼로 해라. 쇼를.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좋아진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요. 그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8페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사주를 얘기를 그 자신의 내용을 잘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를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자세하게 성품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줘야 뭘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습관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다. 8페이지 봅니다. 음양의 심리. 자, 조금씩 인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가상기질. 자, 음양은 사주팔자를 풀어가는 열쇠다. 음양은. 음은 소극적인 기질이고 수축적인 성질로서 가을과 겨울. 자, 가로수의 가을과 겨울 기운입니다. 음은. 양은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성질로 봄과 여름에 해당합니다.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로 보며 계절과 계절 사이의 막에 해당하는 것을 토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양중양은 태양으로 남자가 남성적인 기준, 남자가 원래 양인데 양성질 기준 가진 사람을 양중양이라 해요.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 음흉음은 태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여성적인 거. 당연하죠. 여자가 여성적인 사람이 있고 여자가 남성적인 사람이 있고 남자가 여성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냐면 음중양 해가지고 소양으로 여자가 남성적인 사람을 아니무스라고 따라해봐. 아니무스는 뭐냐면 여자가 남성적인 사람 말이에요. 또 거꾸로 양중음은 소음으로서 남자가 여성적인 거다. 그걸 아니마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아니마와 아니마는 남자가 여성적인 거고 아니무스는 여성이 남성적인 건데 이걸 누가 처음에 이런 용어를 만들었나? 팔융이라는 사람이에요. 팔융은 서양 심리학자인데 집단 무의식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인데 프로이드란 서양 심리학자의 제자인데 프로이드는 꿈의 분석이라는 유명하죠. 정신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병을 치료하는 사람 지금도 굉장히 그런 파들이 많습니다. 학파가 많습니다만은 프로이드 심리학을 그대로 개성하지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킨 사람이 융이라고 해요.
은 집단 집단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니마라는 것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기질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남성에게는 집안이나 사회적 문제를 책임지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겠지요? 아니마는 사람한테다가 뭘 주면 집안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가정 부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되게 봐서 뭐가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우울증이 걸리고 또 자기가 짐을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짓을 때 주눅이 들려가지고 우울증 되는 게 많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주 심리를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은 그 정도만 해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무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뭐예요? 그 아니무스가까지 여성적인 사람인데 남성적인 기질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무스라 그랬고 또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을 아니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여성적인 사람인데도 남성적인 일을 갖다가 안 시키고 여성인데 남성적인 성격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막 뭐예요? 아니무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집안에 가서 하니까 꼭 있으라고 하고 그러면 화가 나서 그냥 병난다. 이런 걸 잘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투출해 줘야 된다. 거꾸로 남자가 지금 이제 아주 아니마적인 성격 가진 사람한테다가 활동적인 일을 시키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 못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잘 방해해가지고 그 사람 맞는 직업 선택을 해주는 것이 정말로 사주 상담가들의 일이다. 9페이지 아니무스는 여성이지만 남성적 기질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니무스는 여성 우먼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무스들이 요즘 많이 설치다잖아요. 우리나라의 각종 뭐 정치, 뭐 종교 뭐 많이 나옵니다. 나는 아니무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적인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 바로 속에 그 설명해놔서 사상은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해놨고 성향은 여성은 남성적, 남성은 여성적이다 이래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9페이지 보면 음양성질의 음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바로 속에 뭐가 수동적인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향적이고 생각이 많다 이면 음은 생각이 많아요.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현실지향적이며 음은 1대1 만남을 좋아해요. 1대1 만남. 그런데 양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서 능동적인 성격으로 항상 행동지향적이라서 자기가 있다. 그래서 양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1대1이 아니야. 폭이 넓어. 우리 스스로 우리 교육받으신 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폭이 좁은 사람이지 넓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난다. 그 다음에 음양 심리적 특성이 있죠. 9페이지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자, 음은 수축하는 것, 생각이 많은 것, 개방적인 게 아니라 은폐하는 것,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인 것, 모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정을 좋아한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음적인 사람이에요. 양적인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다 이 말이에요. 모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 특성으로 보면은 음적인 사람은 우울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 명랑해요, 우울해요? 우울하다.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사주가 금수가 많으면 우울한가? 목화가 많으면 밝은가?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 사람을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주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주 심리라는 것은 대단한 학문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은 주로 침묵하는 편이고 양은 표현하는 편이다. 또 음은 검소한 반면에 양은 밀어가고 음은 배타서 남을 밀어내는 다 하지만 양은 잘 받아들여. 어. 사람이 또 정오심이 많다. 음적인 기운이 사람이 많다. 양적인 경우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수가 많은 사람이 병이 드는 거하고 목화가 많은 사람이 병이 드는 거하고 누가 치유하기 쉽겠어요? 당연히 목화가 많은 사람이 치유하기 쉽고. 그래서 금수가 많은 사람이 병이 정신병이 들게 되면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반 이런 내용 심리에서 세상심리는 죽어도 깨도 그걸 알 수가 없어. 그 원리를. 그러나 동양 철학을 아시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답을 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무슨 병이란다? 업병이란다. 업병. 그래서 사주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 현상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백고살이 있는 사람, 또 무슨 살이 있는 사람 등등 이런 내용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공부로 하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봅니다. 자, 10페이지 보면 사주팔자와 음양의 기지 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주 음양과 오행 육진의 발달을 고려하면 사주가 음양이 발달한 경우에 또는 양이 발달하느냐 또는 앞에는 사주 음양 발달 문제, 두 번째는 어, 음양 오행의 발달, 세 번째는 육친의 발달. 오행은 목화토금수 중에 뭐가 많냐 이 말이에요. 음양은 음과 양 중에 뭐가 많느냐, 육친은 십성 중에 어떤 게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팔동이라는 것은 음의 기질이 강하고 아까 사주를 봤을 때 양팔동이었지요. 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양이 많은 사람으로서 오전 첫 시간에 배운 그 사주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 오행이 발달하다. 그 양팔동에 또 간목이 많고 이래 봐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한쪽이 치우쳤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음양에 보면 정간은 음이 있고 양은 을, 정, 기, 신, 개, 은은 병간업이고 양은 갑, 병, 무, 경임, 명무 이거는 양입니다. 지지와 잘 보세요. 지지는 축, 묘, 미, 유, 자, 오. 옆에 있는 양은 인, 진, 신, 술, 사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행은 음은 금수, 양은 목화. 자, 신살 중에 신살. 신살은 구분 어떻게 하느냐? 신살 음은요, 원진살하고 김은살하고 현침살은 음입니다. 여러분 사주 중에 김은살이 있고 원진살이 있고 현침살이 있으면 신살적으로는 음적 기운이 있다 이래 보면 돼요. 대신에 괴강, 백호, 양인, 괴강, 백호, 양인이 있으면 이것은 양적 기운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육신으로 봐서 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람은 음적 기운이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람, 편중된 육신이 가진 사람은 그런 양적인 사람입니다.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과 겨울은 음이요. 하지만 봄, 여름은 양기운이에요. 띠 동물은 쥐,
토끼, 뱀, 양, 닭, 돼지는 음이요, 소, 호랑이, 용, 말, 원숭이, 개, 요거는 막 움직이는 거, 많이 움직이는 걸 합니다. 요거는 조금, 원래 우리 자축인묘 지도사오미 신조술을 해, 예, 그거하고는 대내마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많이 움직이는 놈은 양, 적게 움직이는 이렇게, 예, 또 작은 동물, 이렇게, 큰 동물, 이렇게 딱 구분해 놨습니다. 자, 긍정적인 심리와 부정적인 심리, 음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양이라고 해서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자, 긍정적인 심리와 부정적인 심리. 아까 처음에 사례 들어서 어떤 문제는 아까 어떤 문제였어요. 어릴 때 부모가 상당하게 싸웠다든지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그것이 자라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떨어진 경험, 분리 경험 또는 뭐그 가로속에 부모 갈등 이런 거, 이 경험이나 성인이 되어서 이성과 분리된 경우, 싸우고 이성과 분리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심리가 많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 어릴 때 부모가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기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런데 부모나 이성에게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이렇게 헤어진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겠죠. 또 편중된 음적 기질이 있는가? 편중된 음적 기질이나 편중된 양적 기질이 있는가? 이것도 살펴봅니다. 만약에 편중된 음적 기질이나 편중된 양적이 있으면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 작용합니다. 아까 처음 사례, 두 번째 책에 나온 또 사례 이런 내용들입니다. 맨 밑에 가로수는 다시 해주세요. 발달된 음적 기질이나 양적 기질. 편중된 음적 기질. 편중된 음적 기질이나 양적인 기질이 있는가? 발달된 음적 기질이나 발달된 거는 좀 좋은 거예요. 양적 기질이 있는가? 음적 기질이나 양적 기질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부정적인 심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모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부모나 배우자의 이별, 부모나 배우자의 폭력, 이 폭력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네. 그래서 억압 등의 원인이 될 때가 하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릴 때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사례는 엄마한테 자라야 되는데 할머니 자랐죠. 부모들은 다 돈 벌러 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좋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타고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자, 음의 기운이나 양의 기운이 매우 편중될 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이 부정적 심리를 합니다. 또 부정적 심리 중에 다수의 형, 충, 합, 형, 충, 합이 복잡하게 엉켰을 때 사주가 전부 다 형충합이 복잡하게 엉켜서는 부정적인 심리가 가요. 특정된 오행, 육진이 많을 때, 뭐 비금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재석이 많다든지, 이렇게 특정된 육진이 많을 때, 아니 없을 때, 앞에 보면 특정된 오행이 없어서요. 그 사람은 목, 답인 일주가 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화가 없단 말은, 뭐,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사교성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고립된 오행이 있을 때 부정적인 심리가 나타난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1시 반이 됐네요. 조금 한 5분 정도 있다가 좀 더 하다가 좀 치도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심리. 고립된 오행이 있을 때 부정적인 심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부정적인 심리.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 주위 사람들과 밀접한 애정관계,
이 애정관계인데 사실은요, 지나친 밀착, 그 가로 속에 지나친 밀착은 오히려 해롭다. 너무 끈끈한 사이는 오히려 그 사람의 예, 독립심을 갖다가 저해하고 남한테 너무나 이렇게 예, 의지하게 하는 예, 의지를 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주가 편중되면 형충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오행, 부존재 또는 특정 오행이 고립되면 부정적 심리 구조를 지니게 된다 했어요. 자, 부정적 심리 우선 부정적 심리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실감이 가장 큰 거예요. 그다음 좌절감, 상실감과 좌절감에서 뭐가 생기느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심리적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본인이 늘 과도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체성 불안, 상대적인 박탈감과 정체성 불안으로 불안 심리가 일어나고 자기 은폐, 비사교성, 조직력 상실 등의 불안 심리가 있다. 자기 은폐가 뭡니까? 숨을 뿌리는 거 자기 은폐, 자기 드러내지 않는 거, 예,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자 긍정적 심리 11페이지 마지막 부분 봅니다.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 주위 사람들과 밀접한 애정관계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해롭다고 했죠. 애정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은 긍정적 심리가 나타난다. 그렇죠. 큰 관계를 가져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주 씩씩하고 아주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부모가 싸워하는 사람은 커서도 자기도 커서 아이들한테 그런 짓을 한다. 대물림하는 것처럼. 자, 자도상 편중된 양적 기질이나 음적 기질이 없을 때 긍정적 심리 구조가 된다. 사도상에는 편중된 게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편중된 사주를 많이 살피잖아요. 그리고 또 편중된 음적 기질이 없을 때 긍정적 심리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심리는 어떤 거냐? 자, 긍정적이 도대체 뭐요? 긍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겸손합니다. 이 긍정적 심, 부정적 심리 가진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하면 어깨에 막 바닥에 쳐들어오고 그냥 어깨 힘 막 주는 사람이 오히려 부정적 심리. 그게 긍정적 심리 뭐예요?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긍정적 심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에 따라서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지킬 때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이고 타인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협조하고 가로 속에 마지막에 희생정신이 있고 의지력과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한 5분 쉬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40분 있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